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영수회담을 놓고 오늘 2차 실무 협의가 열렸지만 양측 입장차로 회담 일정 등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나 조율이나 또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민주당에게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 보이고, 따라서 영수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라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조기 대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여집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영수회담을 놓고 오늘 2차 실무 협의가 열렸지만 양측 입장차로 회담 일정 등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홍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민주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이나 각종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제나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만나자는 민주당 측과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식을 원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영수회담이 결렬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이라도 영수회담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가 부담스럽다면 굳이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 그냥 오늘처럼 자유롭게 또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정도의 수위 조절만 하면 된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민주당이 만들어온 함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오늘까지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요 며칠 들어 민주당의 행태를 가만히 지켜보면 오히려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영수회담 결렬을 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무리한 요구를 막 늘어놓고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것들만 잔뜩 늘어놓고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 커봐라 불통 아니냐, 총선 민심을 받든다면서 말뿐이질 않느냐, 대통령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총공세를 펼치기 위한 어떤 사전작업, 소위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영수회담 주제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최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요구, 추경 13조 원 등을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또 여기에 몇 가지가 더 붙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3법을 영수회담 의제에 올려야 한다. 또 일부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는 영수회담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 등등등, 하룻밤이 지나면 하나가 더 붙고 몇 시간이 지나면 하나가 더 붙고, 물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지만 당내 인사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난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수회담의 주체인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죠. 따라서 처음부터 대통령이 절대 받아줄 수 없는 것들을 늘어놓고 결국 이에 대통령실에서 난색을 표하면 그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고 집중 포화를 쏟아붓기 위한 전초전, 즉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 영수회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기 위한 취지라고 했지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힌 내용을 보면 대통령께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생각, 취지,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께 할 말이 많다라고 하면 굳이 의제를 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유로운 형식으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국내 정치 이벤트용인 영수회담이
국가 정상 간 정상회담처럼 미리 의제를 정하고 또 성과를 정해놓고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할 때가 됐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서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시도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 중 그중 단 하나라도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한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을 아예 차단하는 카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는 것인데 이건 곧 4년 중임제를 말합니다. 국회의장을 노리는 육선의 찐명으로 분류되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 며칠 전 CBS 라디오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은 4년제 중임제라며 저는 그 점에서 벌써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큰 이슈 아니냐, 역대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친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당선자 또한 언론과 통화에서 현재 헌법 체제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아내기에는 낡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은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패를 모두 보여줬다. 개헌은 22대 국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 속내는 그게 아니라는 것인데요. 어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긴급점검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고 할지언정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무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니 정치 생명이 그냥 거기서 끝난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에 더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또 다른 재판에서도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과 함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재명이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뤄지고 이재명이 대권을 거머쥔다면 최대 8년간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인데 결국 이재명에게 다음 대권 도전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22대 국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민주당 일각에서 개헌론 군부를 떼는 궁극적 이유는 결국엔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헌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개헌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발등에 불 떨어진 이재명이 뭐든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